오늘은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계열로 지원을 하는지, 어떤 채용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채용 계획하고 일정부터 설명을 할게요. 화면 보시면은 2차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치게 될 시험인데, 계열별로 채용 인원이 적혀 있습니다. 공채가 112명이고요 함정요원이 116명, 의무경찰 41명, 그리고 해경학과 10명, 해양수산고교 10명, 해상교통관제 20명에 수사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게 공채거나 특채예요. 공채는 여기 말 그대로 위에 공채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특채 같은 경우에 함정요원, 그리고 의무경찰, 해양경찰학과 이렇게 세 가지 전형으로 특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의무경찰의 수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숫자예요. 원래는 이 2배 이상의 숫자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경 소속 의무경찰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의무경찰 특채 인원도 역시나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8월 17일은 뭐냐면 세부 일정 발표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채용을 할 건지 일정이 발표가 되는데, 해경 같은 경우는 청별로 채용 인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들이 있냐면 중부청이 있고요, 그리고 서해청, 동해청, 남해청, 제주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청마다 규모도 다르고 필요 인력도 다르다 보니까 각각 따로 인원 채용이 되고, 그 채용 인원을 8월 17일에 이제 발표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인원에 따라서 역시나 경쟁률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자기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하고 잘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일은 10월 1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체력 시험이 또 있어요. 체력 시험도 있고 인적성, 면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정확한 날짜들은 추후에 공지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종 발표일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채용 계획이 이렇습니다.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할 때 공채로 지원을 할지 특채로 지원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체 조건이 충족이 돼야겠죠. 이제 신체 조건 충족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있네요. 체격, 질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문신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체격 질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몸이 너무 아프지 않고 뭐 질환이 있지 않은 사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같은 경우에는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0.8 이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경을 쓴 상태로 0.8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웬만한 시력을 가지셨으면 안경을 껴서 교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신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생맹 있죠, 생맹.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정상 또는 색약, 약간의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2가지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선박을 운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공기나 헬기를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색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해술에서 부표 같은 거 볼 때 색깔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색약이 아니고 이 경우는 정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청력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 있으면 안 되고, 문신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내가 문신이 조금 있는데 이게 과연 채용 절차에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식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해경 측에서 얘기를 했냐면, 문신이라고 하는 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이제 부적합하다고 보진 않는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해당 문신이 어떤 명예를 손상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일본 야쿠자들이 하는 이레즈미 같은 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레터링인데 욕설 적혀 있거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온몸을 덮었다거나 얼굴에 문신이 있다거나 뭐 요런 거는 아무래도 부적합으로 보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 애매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여운 뭐 야자수 나무 한화를 팔에다가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로 이건 부적합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문신이 없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진짜 내가 무조건 합격하고 싶다, 조금의 여지도 두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문신은 다 지우시고 지원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무조건적인 건 아니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신체 조건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뭐 체중 요런 거는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필기 시험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채랑 특채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치는 시험 과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적인 과목이 원래 한국사하고 영어가 있었어요. 근데 해당 과목들이 폐지가 됐고요, 검정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검정제로 변경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해당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 해당 시험을 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검증 시험들 있죠,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혹은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자격증을 땄을 때 그걸 제출하면 통과를 시키고 불합격을 시키고 하겠다 이 얘기고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 같은 경우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시험 말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치는 한국사 자격증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경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을 내가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합격으로 보는 거예요. 훨씬 수월해졌죠? 그리고 이 시험을 내가 쳐서 3급 이상을 땄을 때 이게 얼마까지 가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데, 이 공문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종 시험, 내가 칠 해경 시험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4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그러니까 대충 기간이 4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볼게요. 영어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 알고 있는 토플, 토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영어 시험으로 유명한 지텔프도 있고 탭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통 토익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검정 시험이니까 토익 550점 이상만 받으면 순경의 경우에는 합격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텔프 같은 경우도 레벨 2에서 43점 이상만 받으면은 합격으로 보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도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필수입니다. 얘들 없으면 아예 뭐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검정제로 바뀌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공채든 특채든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채부터 볼까요? 일단 공채 지원 조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위에서 봤었던 신체 조건 있죠? 뭐 그런 거 그냥 다 통과가 되고, 그리고 뭐 범죄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 과목을 보면은 공채 과목은 필수 과목이 두 과목이 있어요. 해양경찰학 개론하고 형사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해사법규하고 헌법 중에서 택 1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많은 경우에 육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해경을 병행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부량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는데 겹치는 과목이 있어요. 이 헌법이라는 과목이 육경 시험에서도 이제 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해경을 내가 병행한다 그러면 해사법규, 헌법 중에서 헌법을 많이 택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유리하겠죠, 두 개 다 내가 지원을 하려면. 근데 이제 내가 육경을 치지 않고 그냥 해경만 내가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헌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해사법규라는 요 과목이 있죠, 해양경찰학 개론이랑 많은 부분이 겹쳐요. 개념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훨씬 수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해경만 준비한다, 그런 경우는 해사법규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채 과목 팁이었고요. 다음에 특채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특채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좀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함정요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 승선을 해가지고 배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항해사라든지 혹은 기관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5급 이상이면 되고요. 승선 경력은 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이 자격증을 따려면 1년간 혹은 6개월 이상의 실습을 승선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배를 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아니라도 경력으로 또 함정요원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해군에서 많이 하죠.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이제 항해 분야 같은 경우는 항해 승선 경력이 2년, 그리고 기관 분야도 기관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그때부터 함정요원 특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병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수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승선을 했어요. 2년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서 그 이상 내가 승선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스트레이트로 부사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선 경력을 마저 채우겠죠. 이렇게 2년 채워도 돼요. 이 부분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의무경찰이에요. 이 의무경찰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병으로 근무하는 걸 대신해서 의경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육경에도 의경이 있고 해경에도 의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무경찰 특채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의경으로 복무를 다 마치면은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따로 뭐 승선을 요구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복무만 마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복무를 쭉 하다가 복무를 딱 마치고 한 달 뒤에 시험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복무를 마치고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최종 시험일 전에만 복무가 끝나면 됩니다. 근데 이 의무경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해경 소속 의무경찰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에요.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가 될 거고, 당연히 전역을 이미 하고 남은 사람들 혹은 전역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채용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41명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데 한 절반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경 측 공식 발표에 의하면 또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무경찰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많이 뽑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경학과 이렇게 있죠. 해경학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근데 복수 전공자도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혹은 재학하였던 사람 얘기를 하고, 해당 특정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제 자격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해기사 자격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승선 경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해경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원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뭐 해경학과에 있는 학생들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쟁력이 막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경학과 같은 경우는 특채 과목이 4과목이에요. 그 과목에 추가해서 형사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 외에 뭐 해양수산 고교 이런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해사고등학교 같은 그런 해양 관련 수산 관련 고교를 졸업을 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채 이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과목들을 치러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 필수 과목이 해양경찰학개론, 그리고 해사법규, 그리고 해사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공채에서 봤었던 경찰학개론하고 법규가 있고 추가로 해사영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이 해사영어는 우리 일반적인 뭐 영어 시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서 그리고 배에서 쓰는 영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항해술이랑 기관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는 팁을 또 드리자면은, 이 특채 지원 특성상 기존에 원래 승선을 하셨던 분들 혹은 뭐 기관 파트에서 기관사로서 뭐 근무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했던 파트에서 익숙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항해를 했다, 뭐 레이더 만졌다, 수병이나 부사관으로 조타를 했다 그러면은 항해술 선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아니면은 뭐 기관을 만졌으면 기관술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기관사로 근무를 했어도 항해술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항해사로 근무를 했어도 기관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한테 익숙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의경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차피 뭐 도찐 개찐이다, 항해도 잘 모르고 기관도 잘 모른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보고 뭐 교재도 좀 보고 나한테 조금 더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항해술은 조금 더 문과적인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물론 뭐 이과적인 계산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기관술은 완전히 이과에 속하는 계열이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항해술이 아무래도 기관술 선택하는 학생보다 많아요, 선택자가. 근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항해술 같은 경우는 해사 법규하고요, 그리고 해사 영어에서 조금 내용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공부하는 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하지만 지원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채 과목까지 봤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특채든 공채든 간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있을 10월 1일에 시험을 쳤습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겠죠. 일단 그러고 나서 체력 시험이 있게 되는데, 이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의 소방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해경 시험 같은 경우에 체력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체력으로 뒤집는 경우도 있어요. 체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준들을 쭉 보면은 뭐 남자 여자 공통으로 100m 달리기가 있고요, 그리고 손 좌우 악력이 있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 수영 이렇게 있습니다. 만점 기준으로 볼게요. 일단 100m 달리기는요 13초 안으로 들어오면은 만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좌우 악력 같은 경우에는 61kg이라고 되어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60초 기준 58개 이상입니다.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초 동안에 58개 이상을 하면 되고요. 자세는 뭐 당연히 정자세일 거예요. 수영 같은 경우는요 뭐 만점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50m를 130초 이내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합격으로 보는 거죠. 떨어지면 당연히 그냥 꽈락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기준이 좀 달라요. 100m 같은 경우는 15.5초로 만점 기준이 되어 있고, 악력은 40kg 되어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 55개인데 팔굽혀펴기가 50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세가 조금 다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무릎이 당연히 땅에 닿으면 안 되는데, 여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한 45도 각도 정도로 이제 정자세로 한 상태로 푸시업을 했을 때 50개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23년도에 바뀌어요. 23년도부터는 무릎을 대지 않고 남성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정말 체력적으로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런 케이스들은 웬만하면 올해에
응시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 해부터는 조금 더 체력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평가 비율 간단하게 보면 공채든 특채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필기가 50%고요. 그리고 체력이 25%고 면접이 20% 그리고 가산점이 5%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필기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필기에서 내가 조금 고득점을 받지 못했다 해도 체력에서 그리고 면접에서 가산점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험이 해양경찰 시험입니다. 타 공무원 시험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산점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보면은 이 가산점이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점 만점으로 책정이 돼요. 아무래도 경쟁력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5점 다 채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가산점을 채울 수 있는 시험이라든지 자격증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단기간에 채우려고 하죠.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공부도 병행을 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들을 좀 단기간에 따서 가산점 5점을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GTEF라는 시험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검정제 나왔을 때 언급됐던 영어 시험인데 이 GTEF 같은 경우에도 빨리 점수를 올려서 가산점을 딸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소요기간 2주 정도로 보고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최대 어디까지 가산점 적용이 되냐면요, 이제 레벨 2 시험에서 82점 이상을 받으면 가산점이 3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치는 시험이 한국실용 글쓰기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뭐 인강이라든지 기존 교재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을 때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가산점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만약에 710점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EF 하나 3점 따고 한국실용 글쓰기 3점 따면은 5점이 바로 채워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두 개 채우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뭐 그 3점 이하의 이제 점수들이 있는데, 수상 내적이고 조종 면허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이제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치면 1점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 대형 면허 있죠?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적용 가산점은 1점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워드 프로세서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1급이면은 최대 적용 가산점을 1점을 딸 수가 있는데,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2주 정도 걸린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한 5가지 봤어요. 얘들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시험 전에 무조건 뭐 5점을 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산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육경 같은 경우에는 뭐 단증 이런 거 빼고는 가산점을 폐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양경찰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데, 뭐 해경도 그러면 가산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나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혹은 뭐 아직 가산점 없는 학생은 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해경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해가지고 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해경 측에서는 가산점을 인정을 해요. 해경과 육경은 별개이기 때문에 육경 따라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산점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5점을 만점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필기시험까지 남았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해경 시험 같은 경우는 타 공무원 시험들에 비해서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고 과목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